어떤 사람은 개 잃어버렸는데도 경찰서에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많아요. 민원을 맞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갑니다. 근데 문을 열자마자 이제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을 발견해서 이제 구조해서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땄는데 없어요. 문고리는 그러면 누가 배상해 주는 겁니까? 그 현장만은 시간이 계속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 기억에 들어간 이 영상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 분은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그러면 각자 소개를 한 번만 그러면. 저는 노영지구대에 근무하는 정재건 경사입니다. 중동지구대 근무하는 김주혁경입니다. 그럼 두 분은 제복을 입고 계시고 선생님은 사복을 입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서부서 형사과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는 이혜원 순경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복 근무이기 때문에 저는 사복이고요. 이제 지구대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무복을 입으신 거고요. 단어 자체가 좀 살벌하네요. 실종 수사팀. 그러면 이제 올해 몇 년 되셨죠? 만으로 5년 조금 5년 넘었습니다. 되셨고 욕 아닙니다. 교수님 18년 됐습니다. 18년 되셨고 저는 이제 갓 3년입니다. 3년 되셨고 네. 보통은 3년이면 되게 열정기이지 않습니까? 연애도 한 3년 정도 할 때는 3년까지는 뭐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직장도 뭐 3년 때는 뭐 이렇게 고객 오시면 막 안녕하십니까?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 7년 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약간 되는데 아직은 열정기입니까? 아직은 열정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의욕이 좀 앞서고 더 하고 싶고 더 빠져들고 난 더 할 수 있는데 이러고 이런 지금 입장이 좀 많이 커요. 3년 차는. 그러면 선배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낮춰라. 지금 너의 의욕이 앞섰다. 너무 텐션 높다. 많이 높다. 나. 내가 다칠 수 있다. 텐션 낮춰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발 낮춰라.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그래요? 앞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은 5년이신데 그럼 좀 5년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안정기 접근. 안정기가 뭐 근무를 이제 뭐 대충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첫째가 3살이고 이제 둘째가 올해 4월에 태어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가정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워라밸을 좀 이렇게 이제 균형감 생각을 있게 해야 하려다 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안정기에 살짝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8년이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됩니까? 열정과 안정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그래요? 다 있습니다. 예. 열정도 있고 예. 중간도 그 안정감도 있고. 저는 처음에 아프리카에 무슨 봉사활동을 갔는데 이렇게 여기 째면 막 구더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럼 막 이걸 아까진기 같은 거 막 이렇게 옆에 서포트 계속 우는데 거기서 20년, 30년 하신 그분은 막 사람들한테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줄 안 선다고. 저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심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지? 너무 이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타서 죽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수록 세상이 한 번에 안 바뀐다는 거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의가 바로 실현되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들을 다 지나고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말하고 있구나, 저분은. 그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각자 질문하시고 싶은 게 하나씩들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예. 우리 열정기 형사님은 저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게 제주도 특성상 관광객들이 여기 많이 와서 자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제주도가 되게 평화로운 동네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여행지. 아니 네. 아예 그 생각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마지막 많아요. 여행지라고 정말 많아. 그런 거에 대해서 제주도 특성상에는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데 있어서 좀 협력기관이나 이런 데 요청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 이분들이 살릴 수 있는데 그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 이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할 일 바쁘다. 우리 기관에 할 일도 많은데 네. 또 경찰에 이것도 뭘 하려면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저희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이에요. 요즘은 민간인들도 협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지죠. 어떤 숙박업소 가서 많이 실종자 이제 얘기한 대로 찾아서 네. 사진 들고 이제 수색을 하면 경찰들이 오면 아, 거기 대부분 다 관광지거든요.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숙박업소 자기네 숙박 영업하는데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이제 대단지 예, 아파트에 어떤 이제 출동을 문제가- 가게 되면은 아, 땅값이라든지 집값이 이제 좀 아. 높은 편에 속하는 동네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보통 경찰이 도움을 주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는 주민들이 경찰차를 보면은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처음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 보고 이제 빨리 일 보고 나가라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또 그런 시선이면 또 네, 좀 그렇죠. 상처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신고를 받고 간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좀 저희도 인간인데 되게 많이 속상하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사건이 지연되거나 뭔가 문제가 안 좋아지면 왜 이렇게 빨리 출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지금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빨리 또 그 얘기 또 녹 얘기 또 나오고 그러면 맞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만일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돼서 진짜 이제 자살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돼버리면 그 유족분들 원망이 이제 우리가 신고는 했는데 왜 빨리 뭘 처리 안 했냐. 해줘서. 네. 이렇게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네. 실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또 아니 빨리 출동했는데 이 사람 모른다고 하고 저 사람 모른다고 하고 수사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유관기관은 지금 야 그건 절차 다 밟고 와라. 아니 지금 뭐 퇴근하고 시간 다 끝났는데 무슨 이 절차를 도대체 언제 이런 게 이 친구군요. 좀 많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제가 뭘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제 마음만 답답하고 진짜 이거 왼쪽으로 가도 막혀 있고 꽉 막혀 있죠. 오른쪽으로 가도 막혀 있고 저는 왜 이거를 하고 싶었냐면요. 갑자기 이게 해결이 안 돼도 상황이 이렇다는 걸 국민들이 조금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유 얼마나 저 상황이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까. 위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도의 중심 잡기 같거든요. 지금 경찰의 업무는. 이쪽으로 조금만 가도 막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조금만 해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야 이게 그냥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허들 10개를 넘어서 이 실종자를 찾는 것 같은 이 느낌. 가다가 여기에 넘어져서 또 자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아, 참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다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최후의 보루 중에 하나는 경찰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문제가 생겼을 때 일상의 모든 일은 어떤 사람은 개 잃어버렸는데도 경찰서에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그것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것도 많아요. 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구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전 진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영화에도 없고 드라마에도 없고 현실의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나 이런 거는 괴리가 좀 많이 있나요?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겪었던 것 중에 이제 난폭 운전을 했는데 이제 직접적인 피해도 없는 상황에서 출동을 나갔습니다. 이제 긴급하게 출동 나가서 상대 차량을 발견을 했는데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평소 저희가 이제 도주로를 열어주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다른 지원 차량이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정지시켜야겠다. 이상하다. 순간 그 현장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무조건 막아야겠다 해서 먼저 충격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다른 차도 부딪히고 해서 나중에 끝에는 이 차를 거의 반파시킨 상태에서 멈춰서 검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항정심 의약품을 가다 복용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운전자도 안 다쳤고 이 운전자로 해서 다친 사람이 다 경상이고 중상자도 없고 검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현장 정리를 위해서 현장에 남아 딱 보는데 속된 말 현타가 옵니다.
나에겐 딸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만일에 제가 맨 처음에 충격을 가했을 때 운전자가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책임이 누가 그럼 그쵸. 왜 선생님이 그렇게 져야 되는 판단을 거예요? 하고 왜 그렇게 했냐. 과잉 대응 아니냐. 형사 민사상 문제. 아. 또 그렇게 충격하고 도주를 했을 때 도주를 하면서 사람을 채워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 치면 무리한 추격 아니냐. 그럼 막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 내가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또 그럼 왜 못 막았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왜 못 막았냐? 이렇게 하면 너 그러면 어떻게 경찰로서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겪었던 건데 이제 어제 어머님이 이제 자살한다 나갔다 주변 수색을 하는데 딱 하나 여성 혼자 숙박한 게 있다라는 얘기 이제 어느 업소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성 혼자 숙박한 건데 이제 연관하기가 그래도 이 하나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문을 뚫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강제로 들어갔을 때 안에 사람이 있었다. 여성인데 샤워하는 도중이어서 연락을 못 받았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좀 욕먹고 나중에 좀 책임지고 그 정도는 뭐 민원 오더라도 책임지고 말지. 또 아니면 갔는데 사람이 없고 빈방이다. 다른 여행을 갔다. 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원을 맞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갑니다. 근데 문을 열자마자 이제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을 발견해서 이제 구조해서 심폐소생술에서 이제 살려가지고 병원 이송을 했는데 이건 실제 제가 겪었던 사건입니까?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 따야 되겠습니다.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땄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 문고리는 그러면 누가 배상해 주는 겁니까? 경과실일 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국가가. 근데 그게 경과실일 때는 국가에서 미미한 해주는데 거는. 근데 그게 좀 크면 경찰관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요구자를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색 활동에 대해서 문제 있지만 결국은 요구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문만 세겠다고. 그러면 그 세겠다는 거는 판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경찰관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런 부분. 그럼 경찰관 돈으로 문 3개 중에 하나는 배상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는 없지만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좀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뭔가 그래도 망설여지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의 얼굴도 스쳐 지나가고 생계가 있으니까. 또 집에 가서 이 일을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야, 오늘 갔는데 판단을 나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와이프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아주 첨예하고 그거를, 그리고 또 경찰분들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뭐가 있는데요. 새벽에 이제 여기 평화로라고 시외 외곽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오중추돌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출동을 나갔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났던 차량에 이제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 차 상태가 이제 앞부분이 다 반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되게 이제 처참한 현장이었는데 이제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안쪽에 이제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분명 저분은 이제 이 차에 계셨던 분인데 제가 생각한 모습과는 전혀 이제 정말 끔찍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이제 맥박이 잡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이제 안타깝게 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날 퇴근을 하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가만히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딱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많은 뭐 변사 사건에 갔어도 이제 그 뭐 변사체를 봤어도 크게 동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현장만은 시간이 계속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 병원 단어만 들어도 그분이 후송된 병원 그 단어만 들어도 그 생각이 나고 이제 와이프랑 한번 애기들이랑 이제 주말에 놀러 나가려고 이제 그 도로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 부분이 오기도 전에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가는 좀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남들이 말하는 이게 정말 정신 그런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겠구나 해서 처음으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꺼내니까 와이프가 되게 안쓰러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내가 말함으로써 와이프도 남편이 일을 갈 때마다 걱정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음. 되게 중간중간 이제 뭐 전화나 음. 카톡으로 이제 연락이 와요. 뭐 오늘은 아무 일 없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연락 자체가 되게 고마운 거지만 그렇죠. 또 뭐 한편으로는 미안할 이게 수도 또, 있고.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오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오고 나서 10배, 100배 드는 생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알아줌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네네네. 사람이 보통 정말 죽은 사람을 볼 일이 거의 자기 죽기까지 없는 경우도 뭐 90%, 99%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뭐 살인사건, 자살하신 분, 교통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분들이 그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폴리스 라인 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사실은 그 폴리스 라인을 침으로 사람들이 여기 이 끔찍한 장면을, 그러니까 수사에도 필요하지만 못 보게 오히려 그분들을 지키는 라인인 것도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누군가는 이 안에서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정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극한의 상황과 감정들을 자주, 그리고 전 아까 저 소리도 막 코드원 맞아요. 제가 경찰관도 아닌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럼 경찰 분들은 이 코드원 저 소리 너머의 세계를 보통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 가지 순간 몸이 막 이거 막 빨리 뭐 안전하게 근데 갔는데 또 막 진짜 막 이런 장면이에요. 그거는요, 급여라는 말로 다 해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되게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 기억에 들어간 이 영상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뇌 쪽으로 지하수처럼 스며들어 버렸거든요, 이 영상이.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이게 모여서 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흘러서, 그러면 그 용천수 딱 있는 곳이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이 기능적으로 말하면 걔를 찾아서 빼려고 하면 어렵고, 좋은 걸 계속 부어서 얘를 희석시키거나 밑으로 빼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분이 딱 이렇게 선명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났는데 얘기했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 일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갔는데 뭐 여기만 오면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근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생수를 부어서 그 우리의 기억에 딱 그 피떡진 기억을 계속 밑으로 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좀 생기는 거 아니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몸에 안 좋은 것도 또 나가버린 거야. 내가 그것만 안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살다가 안 좋은 게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빼려고 했는데 다 같이 휩쓸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고 우리 현실에 맞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생각으로 생각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각으로 정리되고 안 잡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언제 잡히냐면 몸을 쓸 때.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몸. 그러니까 무조건 내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엔 보통의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몸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30대, 40대 초반에 딱 습관이 되면 나중에 되게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방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지만, 따뜻한 시선이 있지만 되게 냉철한 뇌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장 경찰관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마음은 고요하고 정신은 맑고 생각은 단순한 상태. 근데 저희 현대인들은 생각은 많고 마음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떠 있고,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한 몸쓰기를 반복을 하다 보면
되게 따뜻한 시선도 갖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현장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경황이 없으면 더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스포츠를 한다든지.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걸 지키면 그게 경찰관님의 마음을 좀 지켜줄 것 같아요. 꾸준히 몸으로 할 수 있는 근무원.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키는 것은 오래 가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경찰이 국민을 지킨다면 국민도 경찰을 지켜줘야 이 순환이 오래 가는 것 같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오래 못 가는 것 같은데 또 아내가 남편을 또 정신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지켜주고 또 부모 자식 사이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혼과 밤낮으로 되게 참 운신의 폭이 좁은 그 환경 안에서 뭔가 최고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군대에도 있고 해경에도 있고 뭐 경찰에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그리고 또 엄마도 자기 집 지키려고 아빠도 자기 가정 지키려고 사장님도 자기 회사 지키려고 직원들도 자기 회사 안아서 가려고 그런 수고로움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돌아가는 그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 더 말이 없어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서 이제 저희의 이제 애로사항 알아주시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진짜 위안이 됩니다. 저희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신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